안녕하세요. 신여수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좀 쌀쌀해졌어요. 네, 이제 계속 그럴 것 같네요. 오늘도 캡컷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새로운 기능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작업을 진행했던 분들도 이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근데 이거 아주 매우 단순한 건데 모르시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작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개고생이죠, 한마디로. 그 부분을 한번 바라볼게요. 자, 일단은 캡컷을 실행을 했고요. 이렇게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FHD 화면이에요. 소스들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트랙 하나만 놓고 컷 해서 작업할 때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트랙을 멀티 트랙을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자면 하나 해볼게요. 뭐 이런 것도 갖다 놓고 이렇게 다양하게 갖다 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거는 이제 크로마키로 그 색상을 빼려고 이렇게 그린 스크린을 준비를 해갖고 온 거였고요. 요거는 자, 이렇게 다르죠, 그죠? 얘가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로 보시면 이렇게 밑에 배경이 보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임시로 포토샵에서 약간 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자, 하나를 또 가져왔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포토샵에서 해갖고 온 거예요. 여기 지금은 이 레이어 트랙이죠. 레이어나 트랙이나 뭐 마찬가지 이렇게 층층층 쌓는 걸 레이어라고 하고 트랙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마우스로 요 화면에서 얘를 이렇게 긁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선택이 당연히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이 돼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당기면은 당연히 이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게 가려지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게 먼저 선택이 되죠, 그냥 당기면은. 그래서 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덮여져 있지만 밑에 걸 옮기고 싶을 때는 당연히 밑에 걸 내가 이렇게 선택하고 움직이겠죠, 그죠? 또 위에 걸 하고 싶으면 위에 걸 선택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실제 우리가 사용할 이미지, 그러니까 비디오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요거죠, 그죠? 이 뒤쪽 배경, 이 뒷 배경은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죠? 않았는데도 여기가 비어 있는데도 내가 만약에 얘를 당기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여기가 비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게 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이렇게 레이어로 이렇게 층층이 쌓았을 때 여기가 뻥 뚫려 있으니까 밑에 게 마우스에 걸릴 거다. 당겨 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를 하지 않고 여기를 그냥 해볼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나는 이 밑에 있는 여자가 있는 이미지가 당겨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따라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아까 요 컨베올레 검색창 그것처럼 생각하고 만약에 여기를 당긴다면, 이 빈 공간을 당긴다면 얘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따라오겠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근데 한번 요 가까이 안 가고 내가 이제 범위가 있으니까 그건 이따 설명드릴게요. 여기를 당겨 볼게요. 어떤 게 따라오는지. 어떠세요? 이 밑에 있는 애가 따라오죠. 얘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죠? 맨 위에 있는 애가 따라와야 되죠, 그죠? 원래는. 근데 이번에는 이 배경이 아니라 얘를 직접 잡고 당겨 볼게요. 아이, 잘못됐어요. 지금은 선택이 돼서 그래요.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해야죠. 자, 어떠세요? 맨 위에 있는 애가 선택이 돼서 따라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자, 밑에 거 선택해 볼게요. 이 밑에 거 선택해 보면은, 자, 이렇게 당겨 보면 어떠세요? 지금 여기, 자, 얘를 좀 가려야 되겠다.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지만 실제로 얘 크기는 이 FHD 전체 화면 크기예요. 그래서 이 비어 있는 곳까지 얘가 이걸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투명하지만 내가 그냥 당기면은 이렇게 따라와요, 여기를. 그죠? 보시다시피 여기 박스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얘를 만약에 내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보이죠. 요거. 이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 이 바깥 여기가 아닌 이 바깥을 한다면은 이렇게 해제하고 이 바깥을 한다면 이번에는 얘가 따라올까요? 이 바깥을 하면 안 따라옵니다. 이 여자가 움직일 거예요. 보세요. 그죠? 자, 같은 투명이라도 지금 얘가 이 영역을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지 안 차지하고 있는지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잠깐 숨기고 내가 만약에 이 바깥쪽을 하면은 당연히 안 따라옵니다. 여자가 따라오죠. 근데 여기를 하면 아이고 지금은 밑에가 선택돼서 그래요. 이게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여기 달라요. 내가 얘를 선택을 하면은 그 선택된 애를 계속 이렇게 끌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얘를 선택을 하고 한다고 해도 맨 위에 있는 애가 따라오게 돼 있는 애들도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그거는 좀 다릅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필모너 같은 경우는 밑에 거 내가 아무리 선택했어도 이 위에 있는 게 선택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캡컷하고 그 부분은 조금 다르네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포토샵 느낌이에요. 포토샵은 내가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 그 레이어는 맨 위에 있어도 내 밑에 있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참고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움직일 수 있죠, 그죠? 이 바깥쪽 움직이면 밑에 게 따라오죠. 자, 얘는 보이다시피 요렇게 요 사이즈로 전체 사이즈로 만들어 온 게 아니고 요 사이즈로 크롭해 갖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를 보면 해상도가 달라요. 속성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1920에 1080으로 FHD예요. 이 전체 화면 사이즈라는 겁니다. 요거는 보면은 요게 바로 이제 요거예요. 592에 133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여서 쓸 수도 있죠. 자, 제가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활용도를 애니메이션화하고 하는 데는 이렇게 가져오는 게 자유자재로 지금 보세요. 밑에 게 여기를 하니까 얘가 따라오잖아요. 얘가 그죠? 얘를 직접 선택하면 얘가 따라오는데 이 바깥에를 선택하면 얘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선택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사항을 해야 돼요. 자, 얘는 일단 잠시 좀 지우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해요. 여기서 자, 그러려면은 전체 때에 따라서는 전체 그 프레임 사이즈로 해상도 사이즈로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도 만들어야 될 경우도 많아요. 당연히 정확하게 위치가 맞아야 될 경우 꼭 그렇게 해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하고 막 이럴 때는 좀 불편해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필요한 사이즈로만 만들어 오면은 유용하게 써먹을 수는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위치를 딱딱 끌어다 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탁탁탁탁 들어가진 못해요. 내가 인위적으로 다 맞춰둬야 돼요. 예를 들어 아까 했던 거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가운데 딱 들어가야 돼요. 얘는 여기다 딱 갖다 놓으면은. 자, 여기다 이거 딱 갖다 놓으면 가운데로 정확하게, 왜냐하면 여기 사이즈가 여기에 이렇게 딱 빈 공간도 채워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갖다 그냥 던져놔도 이렇게 맞아요. 근데 얘는 맞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냥 원래 만들어 놓은 위치가 맞긴 맞는데, 그리고 얘는 실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에 맞춤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는 만들 때 조금 사이즈를 작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실제 한 요 정도 크기로, 아마 요 정도 크기로, 요보다 더 작게 만들었겠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요 사이즈로 만든 거니까. 같은 사이즈, 요 사이즈예요. 요거 요 사이즈로, 같은 사이즈로 만드는 걸 그 부분만 크롭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더 작게 돼야 돼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끌어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하트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것도 포토샵에서 애니메이션화 해가지고 가져온 거거든요. 자, 얘도 엄청 크죠? 자, 얘는 이 아래쪽에다 갖다 놓을게요. 이건 사이즈가 아니라 요 비디오 길이가 좀 작네요, 그죠? 한번 재생해 보면, 자, 여기까지만 필요하니까 얘는 그냥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요것도 보면은 이 바깥쪽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얘는 FHD 전체 화면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죠. 자, 얘를 줄이고 키우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배경이 투명하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보기에만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작업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 어설프게 그냥 만들어 온 거예요. 즉석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트가 그려지고 시니어 스쿨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하트가 그려진 다음에 오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트가 그려진 다음에 이렇게 그려진 다음에 여기다가 딱 갖다 놓으면 이왕이면 여기도 좀 프리즈라고, 여기서 비디오가 여기서 끝났는데 마지막 장면을 멈춘 동작으로 쭉 길게 늘려주는 게 바로 프리즈 기능이에요. 요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절이 됩니다. 요 하트는 이제 두 개는 합쳐야죠. 따로따로 얘를 좀 움직이고 싶으면 이 밑에 이 밖에 있는 것도 같이 따라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얘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얘 사이즈가 줄거나 했을 때 같이 또 줄여줘야 되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복합 클립으로 만들어 줍니다.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사이즈를 줄이면은 여기서 줄여 볼게요. 자, 개별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개별로 이렇게 줄일 때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캡컷에서는 이 화면에서도 내 마음대로 이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필모로 같은 이런 데서는 또 이게 안 돼요. 위에 게 자꾸 선택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 중간에 있는 걸 선택하게 되면 여기서 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꼭 요걸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캡컷에서는 요거 자체를 움직이고, 여기 핸들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하셔도 될 겁니다. 여기 요 클립에다가 애니메이션 넣어줄 수도 있죠. 뭐 이거 하나 그냥 적용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줄 수도 있죠. 여기다 애니메이션 줘버리면 이 하트 그려지는 그림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이 프리뷰 화면에서 투명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소스를 어떻게 만들어 왔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상황이. 실제로 이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들어왔을 경우는 내가 밖에를 선택을 하려고 얘를 잡으면 안 되고, 이때는 정확하게 얘를 잡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얘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자,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얘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 선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얘를 땡기면은 안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얘는 지금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선택이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작게. 근데 얘는 어때요? 여기 전체가 다 선택된 거예요. 보시면은, 그죠? 이렇게 소스를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오면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나는 이거를 잡고 싶은데 왜 자꾸 위에 게 잡히냐, 나는 이 여자를 움직이고 싶어, 이 여자를 움직이고 싶어서, 자, 이 여자를 움직이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땡기려고 그러는데 왜 하트가 자꾸 움직이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요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잠그고 한다거나, 얘가 잡히지 않게 여기서 얘를 잠가 놓으면 여자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은 얘가 이렇게 풀려 있더라도 여기서 사이즈를 움직일 수 있고, 아니면은 위치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조금씩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매우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컷편집만 하고 음악만 넣고 자막만 넣고 이렇게 했던 분들, 이거는 한마디로 기초예요. 기초를 모르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개가 쌓여 있을 때 이쪽
상세 패널을 이용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잠그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이즈를 어떻게 작업해 온 거를 알고 있다면은 예, 아무 불편 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통으로 가져온 거고 요거는 사이즈를 요게 사이즈를 줄여서 가져온 거고 요것도 통으로 가져온 거고 요거는 뭐냐면 크로마키예요. 이거는 색깔이 여기 보이니까 투명하지 않고 색깔이 보이니까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근데 이거 투명해 버리면 사이즈가 작아진 줄 알고 예,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색깔만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배경 제거해서 자동 삭제도 있고 뭐 여긴 그냥 크로마키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빼는 거는 크로마키고 자동으로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배경을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마키로 먼저 한번 해보고 테스트 해볼게요. 자, 크로마키 체크하면 얘를 이용해서 없어졌죠, 그죠? 없어졌는데 여기 푸른색이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오작동을 하지? 자, 클릭했고 여기 클릭을 해야 돼요. 완전히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그림자를 이렇게 준다거나 아니면 패더를 이렇게 준다거나 해서 조금씩 실제적으로 그림이 화면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게 빠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 확대해 보면 이렇게 깨끗이 안 빠졌어요. 요거는 어떤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자, 요런 걸 테두리 정리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을 해 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요게 이제 크로마키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녹색 화면을 뒤로 하고 사람이 거기서 연기를 한다거나 해서 이렇게 합성을 하는 요런 방법이 이제 요 크로마키라는 거고요. 얘를 한번 이 배경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볼게요. 자동하고 체크하면 얘가 보세요. 이렇게 뒷배경이 없어지죠, 그죠? 지금 검게 되는 건 배경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그냥 여기다 소스가 없어서 지금 뒷배경이 날아간 거죠, 그죠? 이 그림의 뒷배경이 날아갔기 때문에 밑에 있는 요 썸네일로 썼던 이미지가 지금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뒷배경이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크로마키 같은 걸 사용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배경 삭제, 자동 삭제로 하면 이렇게 있는 것들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참고하십시오. 오늘도 좀 길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